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보다 따뜻해졌습니다. 기온이 2, 3도가량 올랐는데요. 내일까지 오름세를 보이겠고 모레 낮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1도 내외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기온은 내일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점점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모레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 눈이나 비도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도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는 구름만 많이 낀 상태인데요. 앞으로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고 독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부터 점점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에 11도, 포항 12도, 경주 11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는 흐려지겠고요. 독도는 밤 늦게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11도, 독도 12도입니다. 오늘 오후 먼 바다에서 가끔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의 도로 가드레일 700km가 일제히 교체됩니다. 실물 충돌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인데 규정을 뒤늦게 마련한 탓에 예산 수천억 원이 낭비될 판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가드레일을 뜯어내고 은빛 반짝이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 울진군 구간에만 10년 남짓된 가드레일 10km를 바꾸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가드레일 703km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3,868억 원입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 현장. 목격한 주민들은 기가 막힙니다.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칠봉국들을 보면 멀쩡한 이 가드레일이나 도로 시설물을 파헤치고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멀쩡한 가드레일을 교체하는 이유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인천대교에서 버스가 추락해 1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났는데 부실 가드레일이 버스 추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실물 충돌 시험을 의무화했고 그 전에 생산돼 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모든 가드레일을 교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전에 설치된 방호 울타리 같은 경우는 실물 충돌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면 인증 제품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는 사정이 더 심각해 총 연장 4,196km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2,529km의 기준 미달 가드레일이 설치된 것으로 올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천문학적인 예산이 줄줄 셀 형편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021년까지 이행할 제2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과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7대 전략 21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상 운전부터 중대 사고까지 원전의 안전 관리 강화,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지진 등 재난 대비, 핵 비확산 체제의 국제사회 선도 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대선을 준비하는 여야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가결로 전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야권의 대선 잠룡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등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과의 경쟁 구도보다는 촛불 민심과 함께 전국 수습에 초점을 맞춰 차분하게 대선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제도 개혁해라.
이제 국회의원 이런 선거제도 바꿔라 이런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걸 토론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한쪽은 그래 될 거고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선 경쟁이 시작되는 거고 그렇게 두 축이 되지 않겠어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탄핵을 주도한 대구의 유승민 의원이 여권 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 재건에 집중하고 당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대선 주부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 자체를 추스려서 하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에도 또 다른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탄핵 가결을 이끌어낸 촛불 민심이 향후 진행될 대선 전국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선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안정대책 상황실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안정대책 상황실은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지역 안정, 지역 경제대책 전담팀과 실국별 현안 업무 추진팀으로 구성돼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지역의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각 시군,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겨울철 주민 안전과 치안 질서 유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북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선시군은 일제 방역에 나섰고 AI 발생 지역의 가금류의 유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점 방역관리지구인 포항의 한 집단 농장입니다. 농민과 공무원들이 농장 곳곳을 돌며 공동으로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축협, 공동방재단, 기동방역반 모든 인력을 동원하고 또 우리 전문 방역 차량을 동원해서 농민들도 매일 축사와 농장 주변을 자체 소독하는 등 방역 작업을 펴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주의할 것이 이제 외부 차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AI가 터져 있는 그쪽 차들이 이쪽 올까 그게 제일 걱정이지. 포항시는 닭과 오리 농가 240곳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 방역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퍼지게 되면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농가와 행정당국,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도와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 지역에 못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AI가 발생한 지역에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고 다른 시도와 경계 지역에서 AI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올해 우리 땅 독도를 찾은 방문객이 지난해 17만 명보다 15% 늘어 3년 만에 다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독도 방문객은 지난 2012년 20만 명을 넘은 이후 2013년 25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4년에는 13만 명, 지난해에는 17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늘어난 데다 전 국민 독도 밟기 운동으로 독도가 다시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소리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 예술인과 일반인 170여 명이 무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김민주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여섯 살 아이부터 70의 어르신까지 흥겨운 가락으로 뭉쳤습니다. 적게는 1년부터 많게는 20년까지 우리 소리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포항의 이야기를 소리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한 달 정도는 이 공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돌아가시는 길에 포항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드리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연호랑 새우녀 설화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현재 어려움을 상여 소리에 상쇄시키고 도약의 염원을 전통 춤사위로 풀어냅니다.
우리 고장의 사투리로 억양으로 부르는 동부민요와 우리 고장의 정체성을 담뿍 담아서 일반인과 전공자 175명이 함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국악 창작 소리극입니다. 흥망성쇠와 백인의 흥, 총 5마당으로 구성된 이번 작품은 오늘 14일 공연됩니다. 이 밖에도 포항예술가곡회 정기연주회가 포항시립 중앙아트홀에서 열리고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경주 익산 작가교류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 그 남자 그 여자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전시홀에서 이어지고 창작국악극 강치의 꿈이 포항시립 중앙아트홀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포항 서울 간 KTX 증편이 당초 지난 9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늦춰지게 돼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현행 하루 20회인 포항 서울 간 운행 횟수를 주중에는 24회, 주말에는 26회로 늘려 운행하기로 했지만 오는 15일까지 현행대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파업에다 증편에 따른 차량 정비가 늦어져 차질이 생겼다며 정확한 증편 횟수와 시기는 15일 이후쯤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보 제121호인 하회탈이 76일간의 고향 순례를 마치고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계기로 하회탈을 고향으로 영구 귀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회탈 열석점과 병선털 주점이 52년 만에 고향을 찾아 안동 민속박물관에 전시된 것은 지난 9월 27일. 현존하는 국내 탈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하회탈 일부가 전시된 적은 있지만 열석점 모두가 안동에서 전시된 것은 처음입니다. 전시 이후 이달 10일까지 박물관을 찾은 사람은 4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방문객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중 전체 관람객도 13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7%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국보 하회탈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관람객들의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TV나 화면상에 보는 거하고 전혀 좀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직접 보게 되니까 너무 좋죠. 아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봐서 뜻깊은 것 같아요. 이번 국보 하회탈 전시를 통해 지역문화재는 지역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며 하회탈은 물론 지역문화재의 환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회탈은 안동의 대표적인 문화재인데 이렇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좀 아쉽고 자주 볼 수 있게 안동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상주에서 황희정승의 영정을 중앙박물관으로부터 환원받은 사례도 있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회탈과 관련된 마을이 있고 또 그 탈춤을 추던 하회별증 그 탈이 보존회가 전승되고 있으니까 이런 삼위일체로 볼 때 더더욱 우리 안동에서 보관 전시되는 것이. 하회탈 전시를 통해 박물관의 위상을 높인 안동 민속박물관은 안동호와 국내 최장의 목적교인 월영교의 풍광과 어우러지면서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대동맥이 될 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습니다. 보령-울진 고속도로는 9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총 연장 271km의 노선입니다. 보령-울진 고속도로는 지난 2012년 충북도와 경북도가 건설을 건의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부터 1년여에 걸쳐 사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내년 1월 시작해 연내 사업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인데 비용 편익 분석에서 1.0을 넘거나 정책적 분석 수치가 0.5를 넘게 되면 타당성을 인정받으며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외국 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벌금이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국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어선은 선박을 몰수할 수 있어 앞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처벌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는 내일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보문호반 달빛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6시 보문수상공연장을 출발해 모걸공원과 호반광장을 지나 물너울교를 건너 돌아오는 7km 코스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핫팩이 제공되며 통기타 공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오는 15일 개장하는 가운데 기존 동대구 고속터미널과 동부 남부시외터미널이 어젯밤 0시부터 폐쇄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0시 반에 운행한 고속시외버스 첫 차부터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안에 동대구 터미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터미널 1층은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고속시외버스의 하차장이고 매표소가 위치한 3층은 서울과 경기, 충청, 전라도 권역대의 승차장으로 4층은 경상도 권역대 위주의 승차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복합환승센터가 정식 개장하는 15일까지는 복합환승센터 지하주차장이 개방되지 않아 12일에서 14일까지 복합환승센터 동편의 별관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권오준 회장이 연임 의사를 보인 가운데 포스코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구조 조정과 철강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예정대로 내년 1월 기업 설명회를 통해 2017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계열사 비핵심 자산 구조 조정과 비용 절감,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권 회장의 연임 여부가 내년 1월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연초 단행하는 인사와 조직 개편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 내 학교 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 비율은 해마다 줄고 인건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대진 경북도 의원에 따르면 전체 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 규모는 2012년 62.79%에서 올해 54.06%로 떨어졌고 반면 인건비 비율은 2012년 25.08%에서 올해 36.52%로 늘었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 식품비 비율도 2012년 83%였지만 올해 72%로 줄었습니다. 장 의원은 급식 재료의 품질은 좋아지는데 식품비 예산이 낮아지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학교 급식에 대한 신뢰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1도 내외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기온은 내일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점점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모레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 눈이나 비도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도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는 구름만 많이 낀 상태인데요. 앞으로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고 독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부터 점점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에 11도, 포항 12도, 경주 11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는 흐려지겠고요. 독도는 밤 늦게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11도, 독도 12도입니다. 오늘 오후 먼 바다에서 가끔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